특수교육 실무원이 사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다 똑같지만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별에 대한 뭐랄까 인간적 모멸감 이런 거는 정말 뭐 사기를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서 살기 싫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용기를 내서 따지고 왜 제대로 일에 대한 그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돈만 밝히고 봉사정신 하나도 없이 왜 그러냐 사람이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날 저희가 체육전단처럼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에 4-5시간씩 밖에서 수업을 합니다. 돌아오는 건 14병 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들이 있음에도 체육관 수업은 항상 정규직, 즉 체육전담교사랑 담임교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로 머무는 곳이 체육관인 사람에게 교훈식 커피포트에 물 채운 업무를 분장해 주었던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가 권유도 받고 했는데도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약을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하혈도 하고 진통으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조상기가 있어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입원 생활에도 차도가 없어서 병가를 더 내야 되겠다고 저희 이제 그때 장학사님이 저희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학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몸 괜찮냐, 몸 잘 챙겨라는 말보다 학교나 부모들한테 민원 들어오지 않게 잘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180kg가 넘는 고기를 밑간을 하고 4번에 나누어 볶아야 합니다. 고기를 볶을 때는 고기가 타지 않도록 계속 나무주걱이나 쇠주걱으로 저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진흙탕에서 노를 젓는 느낌을 할까, 멈출 수 없는 노젓기를 다 하고 나면 어깨가 마비되는 것 같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덜덜 떨리면서 수저들 힘도 없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급식, 5분이라도 배식이 늦어지면 온 학교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배식 시간에 맞춰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1분 1초를 다투며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맡은 일을 지내기 바빠서 동료가 다치거나 쓰러져도 모를 지경입니다. 유급 병가를 쓰기 위해 진단서 제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료들에게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대타 고용 없이 일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 비정규직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악에 바쳤습니다. 조리실무사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 시점에 예산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병가를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실무사들이 다 나자빠져야 되나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행주랑 위생복을 큰 대야에 삶다가 동료랑 둘이서 이거 세탁기에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제 다리에 부어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쳐서 힘들다, 어느 점을 개선해달라 하면 너희가 조심하고 너희가 참아라고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친 거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유감만 일하는 진단을 받았고요. 몸도 아픈데 동료들에게 되게 미안하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 학교였는데 2시간짜리 대체인력을 쓴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동료들 보고 임금비가 없으니 2시간짜리 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하라고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진짜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진짜 하찮고 학교에서 제일 밑바닥인 얼중에 어리지만 아이들한테 정성 쏟는 거는 최고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경우는 내가 아플 때
학교에서 돈 이야기를 끊을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아픈 사람들 보고 대체 인건비 없으니까 병가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픈데 출근한다. 대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등등의 다양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까지 아프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보고 대체 임금비가 없으니 출근 좀 하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은 아빠도 아프다 술도 못하고 학교 눈치 보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하면서 가시방석에서 쉬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풀뽑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땀도 나고 벌레에 물리고 막 쪼그리고 앉아서 풀 뽑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급식소에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청소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풀 뽑고 나면 각 학교 이제 저희 학교의 복도에 그 있는 유리창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층은 괜찮은데요. 4층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창문을 열고 창틀을 닦고 매달려서 청소를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창틀 닦다 보면 좀 아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러려고 급식소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조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맨날 당당하게 살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기간제 인력사가 출근하니 앞으로 누룽지를 끓이랍니다. 급식소 인원 중에 한 명이 누룽지 끓이는데 동원되고 나면 한 명이 빠진 조리식무사들이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 식사 때문에 부족한 인원으로 아이들 식사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숭늉이 고장, 고감, 행리실장 입으로 잘 들어가는 것 참 의문스럽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급식소에 식사를 오시면서 그날의 식사를 특별히 끓여낸 숭늉을 쟁반에다 따로 차려서 시중병 자리에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요?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서 먹어야지 왜 따로 밥상을 차려줘야 하나요? 급식소 근처에 놀고 있는 땅이 있다고 여기를 일구어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려서 잡초도 뽑고 친환경이 벌레도 잡고 우리가 자기들 무슨 일인가요? 농사도 지어주고 누룽지도 끓이고 밥상도 차려주고 급식소 엄마들이 언제까지 이 사람 식모로 무섬으로 살아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담배값은 알아도 술값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는데 재계약할 때 이제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정근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당시에 그때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시기에 이런저런 요구를 받는 것이 공연한 비밀이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짜 겪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저희들이 너무 서글펐고 너무 학교라는 곳이 너무 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잠시 차가운 냉수를 들이키고 위생복을 갈아입고 온몸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몸을 식혀야 합니다. 화기가 배인 몸을 식히려고 휴식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차가운 방바다에 등을 눕히고 있는데 휴게실을 빼꼼 쳐다보면서 영양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거 왜 누워있노? 누구를 들으라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느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는 사람에게 차갑게 내뱉는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가 개돼지보다도 못한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다던 조합원의 말이 얼마나 공감되든지 같이 있던 조리신문사님들과 같이 8명이 눈물을 훔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못 배워서 이런 일을 해서 하대를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서러워했고 아이들을 위해 밥하는 일이 이렇게 천대받아야 할까